재무제표로 보는 스타트업 창업. 오늘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재무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창업자라면 창업자의 역할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조달은 왜 하느냐? 뭔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기업 자산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자산들을 구매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부르죠. 투자는 왜 해요?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영업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현금을 창업자는 본인이 다 갖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일부 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자본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을,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이자를. 그런데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다 돌려주고 유보 현금이 없다면 미래 성장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내 유보시켜야겠죠. 즉 창업자는 조달 투자 분배의 역할을 하고, 투자는 리스크를 거는 만큼 투자 수익을 기대를 하고, 그리고 그 창업자가 그 사업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물건을 생산해서 영업을 하기 위함이죠. 재무의사 결정과 재무상태표를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먼저 자기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죠. 자기 돈 가지고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돈도 일정 부분 끌어쓰죠. 그걸 뭐 단기에 빨리 갚아야 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유동부채, 좀 천천히 갚아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비유동부채고, 요걸 다 합해서 결국은 남의 돈이라고 부르죠. 부채라고 부르죠. 왜 이렇게 조달을 하느냐? 비유동 자산, 뭐 공장이나 토지나 뭐 그 임차 보증금 같은, 임대 보증금 같은 사무실을 구한다든지 이런 비유동 자산을 사 놔야지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돈을 다 써버리면은 봉급은 어떻게 주고 원재료는 어떻게 사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게 유동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전체로 재무상태표의 오른쪽을 보면 자본의 조달 과정,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자본의 조달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왼쪽은 투자 결정, 물건을 뭐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하기 위한 투자 결정 과정, 그리고 일정 부분 영업 활동 위한 남긴 돈 개념이 왼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뭐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내가 자금을 조달했는데 내 돈은 얼마 내고 남의 돈은 얼마 내고 나 얼마 끌어들였고, 그런 자본 항목과 부채 항목, 결국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물건을 그 생산하기 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그런 그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 비유동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 투자를 하고 나서 남은 돈, 결국 자산하고 이끌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한 특정 시점에서의 어떤 그 재산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스냅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최대한 빨리 매출하고 일치를 시켜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게 손익계산서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한 기 1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자기 돈 내가지고 자본금 내서 회사를 설립하고요. 자기 돈 가지고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돈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자산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생산하게 돼서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은 매출이나 비용 자체도 자산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순이익은 결국 자기 거가 아니고 주주 거죠. 주주 거. 말이 좀 헛나오네요. 주주 거죠. 예, 주주 건데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비상장 기업은 배당 거의 안 하고 사내에 유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자본이 늘어나고 결과론적으로 예, 자산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순이익은 주주 거고, 주주가 돈 낸 영역은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이 늘어나고 결국은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금이 나가는 출구를 좁게 하고 현금이 들어오는 입구를 크게 해가지고 내부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은 주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어떤 자본이 얼마나 변동됐는지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상세적으로 보여주는 표, 결국 내 곳간에 돈이 얼마나 쌓이는지 보여주는 표가 자본 변동표라고 할 수 있고요. 내 돈 낸 거, 그 다음에 투자받은 돈, 이 자본잉여금이 생기겠죠. 그리고 영업으로 인해서 증가된 순이익, 영업에 투자를 잘 해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주식을 사놨는데 카카오가 상장한다든지, 이런 그런 영업의 자본 증감, 모든 것들이 내 곳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회계 계정감으로 살펴보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배운 것을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T로 많이 표시가 된다고 했죠. T로 처음에 자본을 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여기에는 진짜 내가 내 돈이 있고 투자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 항목으로만 자본을 조달할 수 없고, 부채로도 끌어서 쓰기 때문에, 예, 부채에서도 단기에 빌리는 돈이 있고 장기에 빌리는 돈이 있겠죠. 요거 자체가 다 조달이죠. 조달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싱. 왜 조달을 하느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달을 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토지나 공장이나 보증금 같은 비유동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현금을 또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자체를 이제 투자라고 부르고요. 비유동 자산에서 결국은 토지나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돼서 나오죠. 생산을 하게 되면 물건을 또 영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게 되고, 생산할 때도 물론 원재료를 사온다든지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할 때도 현금이 필요하죠. 영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비용에서도 뭐 판촉비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익이 나오게 되죠. 요것만 모아놓은 표가 손익계산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은 누구 거라 그랬죠? 주주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는 자본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자본에 가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익잉여금이 증가되는 거죠. 요게 결국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조달, 재무활동 현금 흐름 세 개를 합해서 현금 흐름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처음 설립돼 가지고 성장되는 과정이 이 표로 모두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쫄2 시즌3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낸 본격 브라이어티 창업 펌프질 이야기, 쫄지 말고 창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은 아이디지 벤처스 코리아 이후였습니다. 땡큐!